네가 동학이라는 사교를 참도하고 혹세무민을 일삼는 최재우냐? 이단의 도로 폭도를 모아 폭력으로 반역을 깨우고자 함이 아니었더냐? 나의 도원은 나의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내 어찌 구차한 삶을 바라겠소. 더 이상 묻지 말고 날 어서 정죄하시오.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내가 모두 거두리라. 나는 하늘님의 부르심을 받겠노라. 너는 높이 나르고 멀리 뛰거라. 보존드려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천개벽은 왜 잘못됐을까요? 인간이 모두 하늘님인데. 스스로가 하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지요. 험한 놈시 송구스럽습니다. 괴로움을 끼쳐드려 오히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이 비석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비석인데요. 여기는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이라는 곳이고요. 이 비석은 천도교 사적지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이 옆에 보면은 천도교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건립을 했는데 포덕 137년 6월 6일 날 이 비석을 건립을 했네요. 천도교 사적 제12-1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 비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천도교는 동학을 뜻하고요. 이 훗날 손병희 선생이 3대인데 이 3대 때 천도교로 개명을 했습니다. 여기 직동은 천도교 제2세 교조 신사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호덕 12년 서기 1871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관에 박해를 피해 머무르시던 곳이다. 신사께서는 이곳 산중으로 들어와 태백산 줄기입니다. 이 태백산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 산중으로 들어와 동굴에서 13일간을 지내시다가 도인은 천도교 이 신도들을 도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밀양박씨 용걸 박용걸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기거하시면서 교단의 정비를 꾀하는 한편 49일 기도를 봉행하시고 여기서 49일 동안 기도 또는 수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수행에 어떤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고 이 메시지라면 메시지고 어떤 계시라면 계시입니다. 인시천이니 사람인자 이시자 하늘천자 사람이 곧 하늘이니 이게 인내천하고 같은 말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인여천하라. 이것이 이제 동학의 핵심
교리이죠. 사인여천. 이 사자는 일사자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섬길사라고 여기서는 읽습니다. 우리가 사대주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거를 섬긴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사인 여기 할 때 이 사자는 섬길사를 뜻합니다. 사람을 섬겨라. 여천 하늘과 같이 사람을 섬겨라. 자, 다시 한번. 인시천이니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인여천하라.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 요것이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의 49일 기도의 어떠한 그 깨달음, 계시, 메시지입니다. 라는 대인전물, 사람을 대하고 만물을 접하는 등의 법설을 펴신 곳이다. 또한 천도교 제1세 교조 대신사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동학, 즉 천도교를 만드셨지요. 부인 박씨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포덕 13년 봄 잠시 머물러 계시기도 한 곳이다. 이에 후학들은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워 훗날에 알리고자 한다.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도교 사적지, 인시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인여천, 요 가운데는 천도교의 마크입니다. 동학은 다 아시잖아요. 동학,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주고 또 지금까지도 이 동학의 어떤 정신적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학의 일대 교조가 수은 최재우 선생이신데 이분이 경주에 용담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이 세상이 도탄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한번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수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심지요. 그 깨달음이 동학에 다들 알고 계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그러한 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아주 그 교세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수은 최재호 선생님은 이 동학의 이 인내천과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유교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의 노비들을 다 방면을 해줘요. 다 방면을 하고 여종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인내천과 어떤 평등 사상, 우리나라의 어떤 신분제가 철폐되기 전에 실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동학을 알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천주 주문을 통해서 이 동학이 당시에 아주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동학이라는 이 말뜻도 서학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죠. 천주학. 우리가 불교도 원래는 이제 불학이라 그랬습니다. 불학.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종교를 어떤 신앙적인 차원으로 본다기보다는 이걸 하나의 학문으로, 하나의 철학으로 이렇게 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이름을 짓고 펼쳤는데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이 꼽힌 곳은 어떻게 보면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동학 농민운동에서 신분제 철폐에 해당되는 이 노비제도, 노비를 없애라.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이 신분제가 철폐되고 한 것을 일본의 어떤 그런 입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동학이 이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학이 이렇게 교세가 커지니까 조정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 불안해서 이것을 하나의 사교로 규정을 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훈 최재우 선생이 대구에 감형해서 사형을 당해요. 2대 해월 최시영 선생한테 법통을 넘기고 돌아가시는데 이 지도부가 도망해서 온 곳이 강원도 태백산 산골짜기로다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영월군 중동면, 상동이 있고 중동이 있는데 상동이 태백산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 여기 중동 직동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동학교도에 그 집에 머물면서 49일 동안 이 수행을 하면서 1대 교조 수훈 최재호 선생님은 인내천을 말씀하시고 2대 교조 해월 최시영 선생이 사인여천하라,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 참 너무나 이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주의의 저는 시초라고 보고 또 인권운동, 지금 뭐 인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또 인종차별, 뭐 남녀차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단계로 인류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몸소 주창을 하고 실천을 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학이 굉장히 세가 많이 약해졌죠. 옛날에 비해서 한 100년 전에 비해서는 세가 많이 약해지고, 그러나 어쨌거나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3.1운동도 실질적으로 동학 이 천도교 세력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이제 많이 약해져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일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르침, 또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러한 어떠한 족적, 이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태백산 바로 옆에 그 한백산에 암자에 이분이 계셨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천도교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공식적인 비석은 지금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에 있는데 여기서 49일을 이제 수도를 하고 약 1년 동안을 피신해서 지내셨다 라고 하는데, 한백산도 결국엔 태백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자에 또 피신해 있었다.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단을 정비를 하고 사인여천이라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하산을 하는 거죠. 이 태백산에서 하산을 해서 동학이 2대 해월 최시영 선생 대에 와서 아주 뭐 폭발적으로 이 교세가 커졌죠.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이런 인권, 여기에 이 정말 엄청난 그런 종주국이 될 뻔했는데, 역사의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은 그 민씨 세력이 청나라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그때 다 같이 오고, 그러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1894년부터 95년까지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1896년도에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이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해서 1년 뒤에 1897년도에 돌아오면서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는 중립국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한제국이 마지막 불씨였는데, 요거를 잘 살렸으면 아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그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로 큰 족적을 남긴 그 발자국, 큰 발자국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